앞서서 이제 MDR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MDR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국내 네이처셀과 HLB 회사의 임상 시험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제약사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임상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때 이런 그 MDR에서 임상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처셀 회사와 HLB 회사의 임상 시험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네이처셀 회사 경우에는 조인트 스템 이제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 3상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식품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적인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반려가 되었었고 올해 이제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원래는 이게 이러한 임상 시험의 주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의약품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의료기기 RA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셔도 특별히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유럽 MDR에서 임상 평가가 강화가 되었고 그 임상 평가가 강화가 되었는데 임상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 의료기기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정말 실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언론에 보도가 되는 내용들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이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의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6개월 엔드포인트로 진행이 되었던 3상 임상 시험이었고요.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임상 시험에서 한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통계 관리에서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지금 슬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기능하고 통증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6개월 엔드포인트에 지금 이제 베이스라인하고 엔드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엔드포인트가 지금 이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설계를 하실 때 임상을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기 전에 미리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CRO 회사에 임상시험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안 물어보셔도 되는 게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임상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엔드포인트가 몇 개월 시점에서 평가하는 게 제일 좋냐. 지금 이거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환자 모집하는데 인롤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검토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 모집을 100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12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 임상 시험의 대략적인 시간은 임상 모집하는 인롤 12개월 플러스 6개월 팔로우 포인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8개월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하고 식약처 ID 승인받고 IRB 승인받는데 한 6개월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면 24개월이 되었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 끝나고 락 걸고 통계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 나오는데 한 3개월 그럼 27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런 내용을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내 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컨설팅의 이런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MDR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험군이 이렇게 개선이 된 건데 이제 이거는 낮아질수록 좋은 수치이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식품약품안전처에서 조인트 스템이 2023년도에 반려가 되었어요. 품목 허가가 반려가 되었던 것이죠.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59에서 32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퍼센티지로 43% 개선이면 상당한 임상적인 유의성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상 시험을 이해하실 때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인데 통계적 유의성은 일반적으로 p-value가 0.05보다 낮느냐 그걸로 그냥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통계적 유의성 이외에도 이제 지금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던 것인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 이게 개선이 43%가 되었는데 대조군의 위약그룹도 한 25% 정도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율을 가지고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거는 한국의 식약처가 아니라 중앙약심위의 이런 판단인데 사실 미국 FDA에서는 이런 임상적 유의성을 검토를 함에 있어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가지고 인허가적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시험군의 개선율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환자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가지고 그 인허가적 결정을 내리라라는 임상적 유의성 MCID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앙약심위에 참석했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FDA MCID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비전문적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좀 나온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고요. 예, 이래서 재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엔드포인트 이후에 그 이후에 6개월의 팔로우업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6개월까지 더 개선된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에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로 관절강내 투여로 이제 개선이 지금 50% 가까이 된 것을 올해 재신청을 넣은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